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 6를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어울릴지, 현존하는 아이패드 중 고성능 가성비 제품은 어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바로 느껴진 첫 느낌은 생각보다도 훨씬 가볍다였습니다. 제가 가진 미니 5 셀룰러 모델은 308g, 그리고 새로운 미니 6세대 와이파이 모델은 293g으로 대략 둘 간의 무게 차이는 15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손으로 들었을 때 차이를 느낄 정도로 좀 가벼웠습니다. 같은 셀룰러 기준으로 살펴보면 11g 정도 가볍고 와이파이 기준은 7g 가볍습니다. 작은 게 매력인 친구인데 더 가벼워졌으니 그 매력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테일을 살펴보기 전에 미니 6세대의 퍼포먼스 포지션을 살펴보면 프로와 에어의 중간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며칠 사용을 제가 해보니까 미니 6세대는 준 프로급의 작고 귀여운, 핸들링이 정말 편한 기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빠릿한 작은 태블릿을 원하는 수요층의 니즈를 100%까지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완성해서 출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버전이 649,000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고려한 후에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하나둘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필기 부분입니다. 미니 6세대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미니 6세대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필기 용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단언할 만큼, 필기에 있어서 미니 6세대의 작은 화면은 꽤나 불편하게 작용을 합니다. 11인치 제품만 돼도 사실 필기는 굉장히 할만해요. 8인치 제품의 펜슬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포스트잇에 메모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본격적인 필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 이동 시 간단한 메모를 한다면 효율적일 수준입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사운드입니다. 자, 이게 홀이 네 군데 뚫려 있기는 해요.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네 군데가 뚫려 있는데 쿼드가 아니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듀얼 스피커입니다. 자, 근데 가로 모드 스테레오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셨다면 또 바로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울림통이 작아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대와는 좀 굉장히 다른 힘없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애플 특유의 고급스럽고 풍성한 사운드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리의 깊이도 좀 없고요. 공간감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 프로모션 미지원입니다. 120Hz를 경험했던 눈을 가진 분들이라면 뭔가 미묘하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실 거예요. 사실 프로모션 기능이 필수 기능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없으면 상당히 아쉬운 그런 기능이면서 한번 경험을 해봤다면 또 포기하기도 힘든 그런 옵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최대 밝기가 500니트로 프로 라인 대비 100니트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실내든 실외든 프로의 600니트와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밝기에서 느끼는 눈의 시원시원함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용 키보드에 미지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패드의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키보드 배열을 물리적으로 만들기가 좀 불가능해서인지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키보드, 전용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없다는 점은 패드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물론 서드파티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을 하면 키보드를 활용하고 마우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따로 챙겨 다니는 불편함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자, 공백이 생기더라도 기존의 매직 키보드와 호환시킬 수 있는 옵션 장치와 함께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좀 해봤고요. 엄청나게 편리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 가치를 높이는, 왜냐하면 미니 6 같은 경우를 메인으로 쓸 수도 있지만 아마도 서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11인치 혹은 12.9인치를 메인으로 쓰고 미니 6세대를 서브로 쓰시는 분들이 기존에 구비하고 있던 매직 키보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 장치가 있었다면 저는 좀 더 활용성이 높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점은 역시나 비싸게 느껴지는 가격입니다. 자, 에어4 대비해서 64기가 기준 7만원, 256기가 기준 14만원 저렴한 가격이 책정이 됐는데요. 적용된 칩셋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좀 어렵지만 7만원만 더 지불하면 더 큰 화면 사이즈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용 키보드 활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합리적인 제품을 구매하려는 분들께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미니 6세대 제품의 단점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프로급의 작은 거의 미니 6세대의 장점 및 미니 5 대비 변화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패드는 늘 그렇듯이 8인치 제품 중에 경쟁력이 없을 만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을 합니다. 사실 미니 5도 아직 현역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훨씬 앞서는 칩셋을 탑재한 6세대의 퍼포먼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보면 갖고 싶어지는 스타라이트, 퍼플 등의 트렌디한 색상과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출시를 해서 많은 유저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외관의 큰 특징은 홈 버튼을 없앴고요. 상단에 터치 아이디를 넣었고 무게 다이어트에도 성공을 한 편이라 작고 가벼운 고성능 패드를 원하는 수요층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미니 5세대와 비교 포인트를 꼽는 부분은 바로 첫 번째로 가로모드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앞서 단점으로 꼽기도 했지만 미니 5세대와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이패드 제품군에서는 실망할 수 있지만 5세대와 단순 비교 포인트로 꼽을 때는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가 이 스테레오 스피커 지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는 부분도 이미 프로나 에어를 사용 중이신 유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미니에도 드디어 충전 단자가 C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요즘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 플러스까지 런칭을 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드로 고해상도 영상을 찍는 일도 많지 않고 PC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이동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빠른 충전과 다양한 기기들과의 호환성을 생각한다면 C타입으로의 변화는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자, 아이폰 14에는 꼭 C타입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셀룰러 모델의 5G 지원, 12메가픽셀의 전면 카메라 탑재 등 자잘한 변화들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장단점을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미니 6세대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아마도 기존에 출시된 미니 라인업을 잘 사용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경험했던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정도 가격을 주고 8인치 제품의 작은 태블릿을 선택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닐 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군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현 시점 제가 판단하는 고성능 가성비 태블릿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단종이 된 제품이기는 해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2세대 와이파이 제품이 현존하는 가장 밸런스 좋고 고성능인 가성비 제품이라는 결론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추천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패드 사용 패턴이 그냥 일반적으로 필기하고 영상 시청하는 게 대부분인 유저라면 아마도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니나 에어에 꼭 필요한 부분의 기능들은 프로하고 좀 비슷하게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 미묘하게 써보면 확실하게 급 차이를 두고 있어요. 쿼드 스피커, 600니트 화면 밝기 두 가지만 비교를 해도 사용을 해보면 차이가 느껴진다라는 게 바로 옵니다. 프로모션 기능도 프로 라인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급 나누기가 확실히 되어 있다는 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프로 5세대로 넘어오면서 미니 LED 도입이 되고 12.9인치와 11인치의 급 나누기도 하기는 했지만, 자,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사용을 해보니까 크리티컬한 차이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12.9인치 제품을 고성능 가성비 제품으로 꼽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자, 11인치 제품이 뭔가 이동성도 적당하고 쿼드 스피커의 성능도 적당합니다. 모든 게 다 적당한 접점에 서 있는 게 11인치 와이파이 프로 1세대, 2세대 요 라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룰러 대신 와이파이 모델을 추천하는 부분은 역시 가성비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셀룰러 모델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하잖아요. 뒤를 돌아봤을 때 그만큼 편의성을 제공했는지 따져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났어요. 요즘은 같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으로 묶인 아이폰에서 개인용 핫스팟을 켜두면 자동으로 연결을 유도하는 팝업을 띄워주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와이파이 버전의 큰 단점이었던 연결 귀차니즘을 나름대로 해소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5G 요금제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데이터 함께 쓰기를 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요금제도 비싸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변화들이 와이파이 버전을 사용하기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미니 6는 사실 가성비로 접근하면 구매할 이유가 없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나 이동이 많은 분 혹은 누워서 직접 손에 들고 사용하는 패턴의 유저라면 분명 큰 장점이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타겟팅된 수요층을 노린 제품이기 때문에 거치대로 활용하면서 필기와 영상 시청이 주를 이루는 유저라면 미니 6세대보다는 11인치나 12.9인치 프로 라인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추천을 드리고요. 늘 애플에서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제품 남다른 퍼포먼스를 내주곤 했었죠. 이번 미니는 사실 미니 프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급의 성능을 기대한다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능 좋은 작은 태블릿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아마도 향 5년 이상은 충분히 현역기로 보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